여러분, 히라가나 모르는 사람도 JLPT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미나상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LPT N5와 N4 시험을 보려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공부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N5는 일본어를 아예 몰라도 독학으로 합격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히라가나도 모르는데 N5 공부 시작해도 괜찮나요? 네, 가능하죠. 공부하려면 일단 교재를 준비해야겠죠? JLPT 한 권으로 합격 교재 맨 앞에 있는 기초 학습 코너를 통해 일본어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읽는 법, 그리고 어휘와 문법의 기초를 먼저 익히고 학습을 시작하면 JLPT 공부가 더욱 쉬워질 거예요. N5는 일본 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가장 쉬운 레벨이라 해도 단어와 한자 암기는 필요해요. 물론 다른 급수에 비해 히라가나의 비중이 크지만 한자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급수보다 출제되는 단어량이 적고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를 보면서 한자를 함께 익히면 좋은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레벨을 공부할 때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에서는 음으로만 한자를 읽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한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요. 음으로 읽는 음독과 뜻으로 읽는 훈독에 대해 익숙해지고 한자마다 가지고 있는 음독과 훈독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해요. 예시 문제를 볼까요? 한국에서는 이 한자를 목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이 한자를 훈독, 즉 뜻으로는 키라고 읽고 음으로는 모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키라고 읽고 목요일은 목요일이라고 읽게 됩니다. 참고로 한자 위에 달린 작은 히라가나는 한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하는 후리가나라고 부릅니다. 일본어 학습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한자 암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자 쉽게 외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자를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해보았던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은 역시 깜지처럼 쓰면서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10번 이상씩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변자가 들어간 한자는 사람과 관련된 뜻을 가지는구나. 간머리가 위에 덮인 한자는 집 안을 연상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안이라는 한자를 볼까요? 위에 간머리가 달려있으니 집 안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안에 누가 있나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집의 지붕 아래에서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이니까 편안하다는 의미가 있는 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안심과 같은 단어들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단어를 열심히 외우다 보면 이런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은 깜지,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N4인데요. N5에서 일본어에 대한 기초를 배웠다면 N4에서는 기본적인 어휘나 한자를 사용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화제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문법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N4에서는 한자로 된 단어를 읽어야 하는 문제 출제 비중이 늘어나 단어 암기가 더 중요해지고 기초 문법을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어의 활용과 변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시 문제를 볼게요. 가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이끄인데요. 존댓말, 즉 정중형으로 사용할 때에는 동사를 변형해서 뒤에 무엇 합니다 라는 의미의 접속 형태인 마스를 붙여서 이키마스 갑니다가 됩니다. 일본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다양해지는 문법 학습을 위해서 예문으로 정확한 의미와 활용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교재만 있으면 이 학습이 훨씬 수월해져요. 먼저 문형의 의미를 읽고 실력 다지기에서 문형의 의미를 이해해서 실전 테스트로
문형의 정확한 활용을 익힐 수 있어요. 또한 파트 속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과 풀이 단계에 대한 상세 설명도 있으니 혼자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에게 완벽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문형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만 알맞은 접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예문을 통해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법 학습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외워야 하는 문법이 되게 많을 텐데 선생님은 문법을 어떻게 외우셨나요? 맞아요. 외워야 하는 문법이 정말 많죠. 문형들로만 두고 본다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암기이기 때문에 더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본어 공부를 할 때 단어도 문법도 독해도 청해도 결국 문장의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많은 문장은 전부 문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일본어 공부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법의 문형들을 익히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하다가 독해 지문에서 이런 문장을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明日は休みだから家族と一緒に遊園地に行きたい. 내일은 휴일이니까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가고 싶어 라는 문장이죠. 여기에서 타이가 무엇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걸 이미 학습하고 나서 어느 날 내가 문법 공부를 하는데 마스형에 타이를 붙이는 문형이 나온다면 독해 문장에서 배웠던 문형이라 이미 알고 있고 굳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문법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꼭 독해 지문이 아니더라도 일본 드라마나 영화, 노래 가사를 외웠는데 거기에 문형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더 즐겁겠죠? 물론 모든 문형을 즐겁게만 익힐 수는 없고 열심히 외워야 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문장 암기나 배운 문형으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M5와 M4는 가장 기초 단계이지만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학습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주세요. 추가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N3와 N2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